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이어서 갭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죠.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음, 다행스럽게 낙폭을 만회를 어느 정도 하면서 끝났지만 어쨌든 어쨌든 하락률을 꽤나 보였죠. 양봉으로 마감됐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는 시간 우리가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자는 시간까지는 정말 1점 한 2, 3% 라인의 폭락을 일단 보고 다들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 확인을 하셨다면. 그래서 사실 마음의 부담을 조금 안고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가 낙폭을 많이 만회를 하면서 특히 나스닥이 끝났고 오늘 미국 선물도 장중에는 좀 흐지부지 있다가 오장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오늘 리바운딩의 연속 리바운딩의 좀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음, 나스닥 선물이 뭐 0.2% 가까이 뭐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해외 증시도 낙폭을 좀 만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떨어져봤자 추세가 상당히 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음, 뭐 크게 하락한 것도 없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오늘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시면 중국 증시도 굉장히 오늘 자체만 봤을 때 양호한 흐름을 보였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 이제 1시간 전까지 확인했는데 음, 거의 뭐 이미 다 어느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오늘 자체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어지는 정도. 그래서 우리 증시의 위치는 어딘가?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 말씀드린 위치를 찍었네요. 오늘 구름대 하단부 볼벤 내려오는 구간에 타고 있는 그 자리. 생각대로 된다면 여기가 핵심 타점 타면서 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데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지금 트럼프의 역할, 저는 이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역할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1월 6일부터 내려온 한 달간의 하락이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로 딱 한 달이 되잖아요. 한 달간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뭐 여름 때처럼 막 폭락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거 나름 이것도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막 대폭락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 정말 답답할 정도로 힘없이 지지부진하게 밀려버렸어요. 이건 거의 어 사실상 폭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한 달 동안 거의 반등 한 번 없이 내렸기 때문에 어 이 과정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생략한 것도 있지만 이 기존에 떨어졌던 것들은 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것들 뭐 생각나는 것들을 막 지금 좀 전에 적었는데 홍콩 인권법 서명은 이제 조금 지나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미중 무역 협상 연기 발언이 좀 제일 강력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12월 15일에 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기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연기하고 내년도 재선 이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트럼프의 그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선 이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순간적으로 어제 오전에 미국의 오전에 떨어졌던 거고 재선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재선이 돼야지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이 뭐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지금 널브러뜨려 놓은 일들을 걷어들이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걸요? 물론 예전보다 얼마 전까지 미국 증시가 좀 좋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지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미증시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모습을 보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양호하고 경제 양호한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잖아요. 그냥 강대국 1위 하는 거잖아요. 중국과 트러블 때문에 약간의 뭔가 마찰은 크게 있어서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엔 증시는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중 무역 협상이 연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의한 거였던 거죠.
그 기대감에 먼저 증시가 반영해서 가는 거예요. 내년이면 그래도 이거 협상되고 이제 괜찮겠네. 먼저 증시는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질 우려감이 보이자 바로 증시는 미국 증시가 반영이 된 거,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가능하겠어? 재선 이후까지 끌고 간다고 협상 안 하고 재선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는 또 금방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에 의해서 미증시는 또다시 서서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많은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사유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한 사유를 이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로는 또 북한 무력 행사 가능하다. 이게 뭐죠? 어제는 대북주가 잠깐 반짝했잖아요. 푸른기술이나 유신이나 부산산업 같은 거 반짝했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반짝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 때문에 반짝 올라왔죠? 뉴스 보시면 다 아시죠? 바뀐 내용은 없어요. 북한과 미국이 뭐 서로 바뀐 내용이 없고, 연말까지 뭔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지금 남미 쪽 유럽 관세 얘기만 하고 있고 중국 홍콩 얘기만 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 아무 관심을 안 가져줘. 미사일도 쐈는데 왜 관심을 안 가져주지? 지금 이거 임박했는데. 그래서 상기시키고자 언론에 노출시킨 거죠. 미국 나도 봐야 된다. 나도 있다. 북한 우리도 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막 어필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저거 또 저러네. 너희들 진짜 통제 안 되고 자꾸만 협상 그딴 식으로 하면 자꾸 뭐 우리가 뭘 한다고, 응? 왜 자꾸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꾸 그렇게 굴면 군사력을 쓸 수 있다. 맞받아 쳤잖아요. 결국에는 아쉬운 쪽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쉬울 게 없어요. 둘이 친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친구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양보를 하는데 뭔 친구예요. 누군가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군가 한쪽은 아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북한이 아쉽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쫄게 만들어버려야죠. 속으로는 쫄아도 또 북한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 한번 덤벼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김정은 백두산 갔잖아요 지금. 뭐 등정 갔다면서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아쉬운 쪽은 북한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양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특성상 양보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래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는 둘 간에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는 그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서 대북주들도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 어제 푸른기술, 유신, 뭐 에코마이스터, 부산산업, 펜스타 등등 많은 대북주들이 다 순간적으로 올라왔는데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바로 밀리잖아요. 우리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또한 북한과 미국이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풀어나가줘야 되는 문제. 우리 역할이 별로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대체 우리의 역할은 뭐죠? 우리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함한 동맹국 방위비 압박 발언을 했죠. 지금 최대한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중국, 남미, 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우리나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 다 건드리고 있어요. 방위비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표심 또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잃어버린 표심 찾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은 많고 바로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또 우리 그 트럼프 표심 얻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계속. 그게 주변국들, 이 대상국들한테는 또 부담을 느껴서 또 하락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대체? 그래서 저는 경제 정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적인 수급 부재, 수급의 꼬임, 이런 것들은 내년도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왜냐면 개인들은
말씀드렸듯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 매도가 나올 테니까 어차피 그러면서 수급 정돈이 될 테니까 그거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조금 뭐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 많은 분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이거는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애초에 경제학적 논리에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학적 논리 완전 모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 그냥 다 뭐 복잡한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정말 쉽게 풀어서 소득이 주도한다는 거잖아요, 성장을. 그럼 어떤 소득인지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안듯 최저 임금을 늘려서 뭘 했잖아요. 최저 소득을 늘리는 일로 성장을 일으키는 게 일단 기본 골자잖아요. 최저 소득, 최저 임금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도 하고 저기 가서 소비도 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돼. 결과적으로 뭐예요? 최저임금 일단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도 지금 보장을 받지 못할 뿐더러 왜냐면 그 고용주들이 바보예요? 당연히 고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려고 하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절대로 소득이 밑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건 계획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잖아요. 경제학 논리론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광고와 홍보하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2년 동안 성과가 없었죠. 경제는 계속 그 모든 지표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영업 매출 다 모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영업 망한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나?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 약간 이거를 뭐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교체할 수는 없고 약간의 수정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고 약간의 보완만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어제 엊그제 얘기를 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포럼이었나요? 거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 소득이 늘어나 내 최저임금 내 시급이 7,000원에서 8,000원 8,000원에서 만원으로 늘어났어. 그 늘어난 소득이 있다면 여기저기서 쓰지 않고 저금을 하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내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돈이 좀 생기면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조금 저금을 하려는 성향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약간 중간 정도로 올라가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거 뭐 계층을 뭐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득에 대한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분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잖아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잖아요. 이거는 뭐 국가가 정한 소득 분위가 있으니까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중간 정도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들의 성향은 욜로족. 요새 많이 TV에서 뭐 홍보하고 있는 욜로족. 약간 그런 거죠. 어차피 내가 지금 번 돈 평생 모아봐야 티끌이다.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그냥 지금 즐기면서 살자. 약간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이 많아지면 써요. 소비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해요. 취미생활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돈을 쓰는 계층이에요. 근데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갔지 중간 임금까지 다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소득이 늘어난 게 없어요. 여기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늘어났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근로보장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실업률 뭐 계속 실업률 뭐 회복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공무원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냥 계속 잠재 실업 상태잖아요. 계속.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아요. 뭐 일부 늘어난 사람도 있겠죠. 종합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두 가지도 실효성이 없네요. 여기 위에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여기 3분할했을 때 이걸 3분할했을 때 맨 위에 라인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쓰고 백화점 VIP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비를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최대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뭔가 지금 다 억지스럽고 어긋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해서 뭔가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래 주장 그렇게 홍보해서 이런 계획이야 그래 한번 해봤다면 2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뭐 지금 세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도 정확히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수정을 그 방향을 안 바꾼대. 여기서 증시가 꼬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내려가니까 이 글로벌 이슈들은 전 세계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추가된 거는 우리는 여기서 더 약세를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이 남들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2018년, 2019년이 남들 시장보다 훨씬 어려웠잖아요. 우리 시장이 옛날에 최순실 때처럼 그 이상으로 더 어려웠잖아요. 우리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랬잖아요. 거꾸로 가는. 여기다 이게 녹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바뀌어야만 증시가 정말 가볍게 남들처럼 키 맞추기 되고 다시 올라올 시원하게 황소장도 나오고 할 겁니다. 그건 언제예요? 뭐 지금 이거 정책 바꿀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때. 앞으로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정책으로 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 근거 논리적으로 살릴 수 있는 뭔가 다른 정책이 있을 때 할 수 있겠죠.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머지 않았다. 하여튼 저는 조금 요번에 좀 저도 조금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엊그제 이 뉴스를 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각종 지표상으로 드러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한데 너무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뒷받침돼주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좀 됐을 거라고 좀 보는데 좀 그게 아쉬웠고 어쨌든 오늘 요 정도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일본의 J테크놀로지가 오늘 굉장한 쇼킹한 모습을 보였죠. 네이버 실검 네이버라고 직접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실검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식을 심지어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야 J테크놀로지가 뭐야 687%까지 올라갔어? 정리매매가 뭐야? 약간 이런 궁금증을 오늘 갖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평산차업 KDR 이후로 이 정도 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평산차업 KDR 정리매매하던 약 4년 전, 4, 5년 전 이후로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중간에 프리젠이라고 한 330% 정도, 400% 올라간 게 있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기록을 넘어섰어요. 그건 한 2, 3년 전 일이고 2017년 1월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리매매 또 핫한 정리매매를 좀 봤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야간 방송이나 이럴 때 공략을 한다고 이런 정리매매에서 픽을 하자면 J테크놀로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장중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매매는 가끔 요래요. 뭐 1년에 한두 번 할게 한 두어 번 정도 할 타겟이 나오고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있다면 야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했으면은 진짜 수익 뭐 물론 여기다 돈을 많이 실을 수는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100만 원 이하인데 베팅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없어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이건 잘된 케이스지 안 된 케이스는 다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뭐 만들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뭐 소고기 값이라도 오늘 뭐 애들 반찬 값이라도 아이들 학원비라도
많게는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매매가 있다면 공부해서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2, 3년 만에 한 번이면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할 거라고 봐요. 못 끊어요. 이런 요소가 있는데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이거 하다가 걸리면 대박 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끊는다면 앞으로 또 조우하게 될 이런 정리매매 종목을 픽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정리매매가 뭐고, 정리매매는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또 이런 확률을 높이려면 대체 왜 저 박중사는 저 지금 방송하는 박중사는 왜 저번에 말한 데코엔이 정리매매는 언급 한 번 하고 일절 관심도 안 가졌으면서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정리매매 관심 몇 번 안 가져줬으면서 왜 하필 제이테크놀로지를 오늘 엊그제부터 이거 정리매매 하니까 내일부터 상패 과정 들어가니까 관심 갖고 매매하실 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왜일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수년간의 정리매매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2013, 14년, 5년 요때는 진짜 단 한 번도 정리매매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놓친 바는 없어요. 한 3, 4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토대로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오프라인 강의도 여러 번 많이 해봤고요. 지금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선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토대로 회원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할 겁니다. 특히 오늘 지금 공지를 보시면 9시에 공통교육 방송 하겠습니다. VIP 회원님 전 회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오늘 정리매매 ABC J테크놀로지가 1위를 네이버 그 실검 1위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많은 분들께 또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시장이 풀리길 기대하면서 밤사이에 별일 없기를 또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